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인데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치소에 있는 이 개명전 최순실, 최서원 씨가 직접 책을 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뭔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 이런 취지의 책인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래요? 일단 부제가 최서원의 옥중 회오기인데요. 회오기? 그렇습니다. 이 회오기라는 부제를 보면 이제 잘못을 되돌아본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책의 목차나 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볼 때는 뭐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 또는 뭐 정치적 잘못을 뭐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도 뭐 욕을 먹더라도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즉 뭐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선 실세라고 해서 지금 그 징역형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비선 실세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으나 정말 가소로운 얘기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한스럽다라고도 자기 심경을 밝혔다는데 예. 그런데 이제 떠나지 않고 이제 했다는 일들을 쭉 보면은 오히려 이제 비선 실세임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저로서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비선 실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들이 책에 쓰여 있다? 제가 해석하기로 이제 그런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요? 이게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또 정윤회 씨가 최태민 목사 문제가 이제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 것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악영향을 받으니까 좀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그렇죠. 예.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의리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정윤회 씨를 최태민의 사이에서 놓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혼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면 결국 이게 실세들 간의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 인간이 돼야 했고 비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는데 뭐 공식 직책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비선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비선이죠. 그렇죠. 또 재밌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책 띠지에 한자 3개가 이제 써 있는데요. 나, 오를 시, 누구, 수 이렇게 3개가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중국어로 읽으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뭐 이 뜻인데 예. 책 제목을 중국어로 따로 적어 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의도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최서원 씨는 중국어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연상이 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칭화대 연설 마지막 부분에 중국어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당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연상하게 되면서 이게 국정농단 얘기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이제 4년, 3년이 됐는데 예. 어제와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재판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책을 왜 썼을까요? 이게 이 책이 주장하는 거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배한 게 아니라 모시는 관계였다. 이 점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 박영수 특검과 현 정권이 정치 공작으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특히 이제 후자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도 그렇게 버틸 것을 그랬다라는 취지로 썼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의도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정농단이나 탄핵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영향은 없을 건데요. 오히려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는 왜 다시 또 과거 일을 떠오르게 하느냐 좀 이런 원망을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좀 극우 유튜브라든지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이 좋아할 만한 주장을 써놓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서원 씨 본인의 어떤 신원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뭐 피고인 본인의 주장을 책에서 반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전망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액수에 포함되어 있는 말 3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직접적 수혜자가 최서원 씨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적어놨는지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갈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한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7월에 어쨌든 선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무슨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또 아니어서 이런 법적인 영향도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많이 팔려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출판에 들어간 비용은 다 최소원 씨가 부담한다고 하거든요. 자비 출판이에요? 그렇죠.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이걸 뭐 내자고 하는 책은 아니고 예. 뭐 한번 내겠다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뭐 돈이 크게 되는 그런 상품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뭔가 크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쓴 모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그러면 뭘 잘못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법적 책임이라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교정당국이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 선거 예정도 있죠? 언제죠? 오는 11일에 이제 대법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공비행 주제는 나는 되고 넌 안 되고인데요. 오늘 뉴스에 관심은 좀 국회에 쏠려 있는데 여당 내 당권 구도가 조기 과열되는 조짐입니다. 전당대회 8월인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 이제 제기되고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이낙연 의원 출마가 유력해졌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낙연 의원이 출마하든 말든 또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온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낙연 의원의 어떤 출마 선언 내지는 입장 표명이 조만간 나온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낙연 의원의 어떤 출마 명분이나 이런 것에 타격이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김부겸 전 의원은 뭐 정세균 총리랑 뭐 동맹을 맺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2일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 공간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낙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만찬을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 김부겸 전 의원이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뭐 정세균 총리는 자기는 뭐 페이스북에 대권이니 당권이니 아무 상관없고 관심 가질 겨를도 없다라고 했고요.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 도전하는 거 맞아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당대회 출마로 기울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좀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실상의 대선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언론에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이러면 7개월짜리 당대표, 이 꼬리표가 이낙연 의원의 어떤 약점으로서 더 부각이 되는 국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낙연, 김부겸 대권 주자들이 다 나오는 건 좀 문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이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다라는 더 좋은 미래가 지난 3일날 정례 모임을 갖고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부겸 이렇게 해서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은 당이 내상을 입은 상태로 이 대권 주자들의 어떤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출마 자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오늘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 통해서 7개월짜리 당권 도전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나오려고 하나요? 일단 김두관 의원은 전당대회에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최근에 좀 활발하게 입장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권 행보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더 좋은 미래 입장 표명도 전당대회 출마하는 우원식 의원 지지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한쪽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뭐 갈등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원 개정을 통해서 대권 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 열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아무튼 앞으로는 좀 원심력이 강화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당권도 그렇고 대선 후보도 그렇고 꼭 이번에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또 다음번을 위해서 그렇죠. 미리 사전 포석도 하고 뭐 이런 전략들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 이런 권력 투쟁과 경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지도력이니까 그렇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